수능 특강 갈래복합 마지막 11강하고 12강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증번호는 8198입니다. 자, 주제는 일단 일어서라 풀아, 강은교 시인의 우리가 물이 되어라고 쓴 강은교 시인의 작품이고요. 주제는 민중의 역사의 주체로서 서기를 소망함입니다. 이제 시를 이거 바로 봐도 될 것 같아가지고 바로 볼게요. 일어서라 풀아, 일어서라고 하거든요. 풀 보러 이렇게. 그럼 일단 명령했으니까 시적 화자가 원하는 거는 다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명령을 하면 우리가 이제 의지가 있다, 강한 의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풀한테 일어서라고 했으니까 풀이 일어나야 하는 주체인 거예요. 근데 이제 시에서 일반적으로 현대시에서 풀은 민초, 이제 백성을 상징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제 우리 민중을 상징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일어서라 풀아, 일어서라 풀아. 땅 위에 걸음이란 걸음을 다 모으고 구름송이 하늘 구름송이 다 끌어들여 끈질긴 뿌리로 긁힌 얼굴로 빛나라 너희 터지는 목청 어영차 천지에 뿌려라. 자, 그러면 풀은 일어나야 하는 존재고요. 일어나라고 했으니까 천지에다가 뿌리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이어가지고 이제 영향력을 줘야 하는 거죠. 다른 곳에 뿌려야 하는 거죠. 땅 위에 걸음도 모아야 하고 구름송이도 다 끌어들여야 합니다. 시적 화자가 시키는 건 해야 되니까요. 그럼 걸음과 구름송이는 양분, 일어날 수 있는 동력이 되는 거고요. 근데 보니까 얼굴이 긁혀 있어요. 그래서 상처와 시련이 있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일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부른 바람들 너희 숨소리에 나 지나온 것, 이제 꾸는 꿈들 너희 몸속에 맺혀있던 것, 저 집채만한 파도도 너희 이파리를 스쳐러 왔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바람과 꿈과 파도는 다 여기 있는 숨소리나 몸이나 이파리를 스쳐온 것이에요. 그러면 이 바람과 꿈과 파도는 풀의 결과물이에요. 풀이 일어난 결과물이겠죠. 그럼 민중들이 뭔가 해낸 거니까 변화나 해로운 희망이나 커다란 변화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일어서라 풀아, 일어서라 풀아. 이 세상 숨소리 빗물로 쏟아지면 빗물을 마시고 흰눈이 펑펑 부으면 가슴 하나람 쓰러지는 풀아. 자, 일단 여기서 흰눈이 퍼부으면 가슴 한아름에 쓰러진다는 말을 썼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흰눈은 시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시에서 유사한 구절을 반복하면 이런 식으로, 그럼 그 앞에 있는 대상들은 다 동일하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사한 구절은 유사하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흰눈이 시련이라고 해석을 하면 빗물도 시련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빗물과 흰눈은 시련이라고 보는 거고, 언영차 어영차 빛나는 너희 죽은 듯 엎드려 실눈 뜨고 있는 것. 자, 그래서 얘는 이제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서 우리에게 바람과 꿈과 집채만한 파도를 줘야 하는데 지금은 죽은 듯 엎드려서 눈을 뜨고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기회를 엿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엿보다가, 그러니까 패배하거나 여기 써있지만 이제 굴복한 것이 아닙니다. 기회를 엿보고 나중에 빵 하고 일어나서 우리 민족의 변화를 줘야 한다라는 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작품 보면 이성부의 산길에서, 이것도 되게 유사한 제 시예요. 산길에서 깨닫는 삶의 가치, 교훈적인 시이고요. 현대시에 어떤 자연물이 나오면 대부분은 교훈의 대상인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이 길을 만든 이들이 누군지 나는 안다, 니은다, 단정적인 어조라고 합니다. 이렇게 길을 따라 날아 걷게 하는 그이들이 지금 조리밭대에 누워서 소리치는 바람이거나 이름 모를 풀꽃들이 문득 나를 쳐다보는 수줍음으로 와서 나를 벅차게 한 까닭을 안다. 자, 보면 유사한 구절, 나는 안다, 나는 안다. 유사한 구절이면 다 동일하게 해석한다 그랬죠? 다시 말해서 이 길을 만드는 이가 누군지 아는 거야. 이 길을 만든 이미, 나를 걷게 하느니, 이 길을 만든 사람, 그들, 바람, 풀꽃은 다 동일하게 해석을 하고요. 이것들은 나의 가슴을 벅차게 만듭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이제 주제를 좀 들어가서 보면 민중들이 역사를 만들고 내 가슴을 벅차게 하고 나를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의 자체가 역사를 만들었음을 깨닫는 거거든요. 이게 이 글의 주제거든. 그렇기에 짐승처럼 나는 그들의 냄새를 맡고 싶어서 자꾸 집을 떠나고 서울을 버리는 일이 신명이 나지 않더냐. 서리법인데 나는 그래서 자꾸 이제 산에 가서 뭐 깨달음을 얻고 그런 작은 것들의 존재의 소중함과 우리 민족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일이 되게 좋다 뭐 이런 느낌인 거고, 무엇에 쫓겨서 살아가는 이들도 힘을 다해 비칠거리는 발걸음도 무언가 하나씩 다져놓고 사라진다는 것을 나는 배웠다. 자, 이게 이제 내가 얻은 깨달음인데, 바쁘게 사는 사람들도 힘을 다한 사람들도 어쨌든 간에 뭐라도 하나 놓고 사라져요. 그걸 난 깨달은 거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역사의 하나의 획을 그으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라는 거지. 그것이 부질없는 되풀이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이 사람들이 했던 일들이 부질없는 되풀이더라도 그것들이 쌓여서 길을 만듭니다. 자, 이게 이 글의 이제 메인 주제겠죠. 길을 따라 그이들을 따라 오르는 일이 힘들고 어려워도 왜 내가 지금 주저앉으면 안 되는 거를 나는 안다. 자, 그래서 역사라는 건 민중들이 하나하나 아주 작지만 모아서 만드는 거니.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는 이 길은 이제 내 인생이나 역사를 얘기하는 거겠죠. 이 길을 나는 꾸준히 가야 한다. 나도 이제 어떤 역사를 만들고, 나도 이제 어떤 그런 이 세계를 위해서 약간의 보탬이 되는 그걸 계속해야 한다 정도 되는 작품이겠죠. 자, 그 다음 치숙입니다. 치숙은 제목이 어리석은, 숙, 삼촌이라는 뜻인데 1인칭 관찰자 시점이고요. 이게 풍자와 비판이에요. 일단 여기가 이제 알아놔야 되는 게 이제 두 개인데, 이게 비판의 지점이 두 개예요. 전체적인 줄거리는 내가 주인공인데 나이가 진짜 어리석어. 나는 33, 나는 아저씨가 일본에 대학 다니고 33이지만 철이 들지 않아서 딱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아저씨가 어리석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아저씨는 대학도 나왔고 사회주의 운동까지 할 지식인에 해당을 해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대학 나왔는데 돈을 벌지 않거든. 그래서 되게 어리석다고 느낍니다.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일본집 아르바로 생각하는데 난 일본인 여자랑 결혼해서 일본인처럼 살아갈 거야. 나는 그게 너무 좋아. 내가 되게 어리석은 사람이거든. 그래서 여기서는 신빙성 없는 서술자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글 전체적으로 풍자 효과를 만들고요. 어리석은 삼촌이라는 건 그래서 반어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진짜로 삼촌이 어리석지는 않으니까. 근데 이게 이중풍자를 가지고 있는데, 일단 나를 통해서 민족적 역사적 가치를 버리고 일제에 순응하는 사람들을 풍자하는 거고요. 아저씨를 통해서 의식은 있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지식인을 풍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저씨가 어리석진 않아. 그러니까 제목인 치숙은 반어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천하지 않으니까 그냥 방에만 누워있거든요. 실천하지 않는 지식인을 비판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증번호는 8198입니다. 치숙 반어법. 내 이상과 계획은 이렇거든요. 자, 제목이 보통 주인공이기 때문에 말하는 사람과 주인공이 다르면 1인칭 관찰자인 경우가 많아요. 내 계획은 이렇거든요. 우리 집 주인이 나를 자별이 귀해하고 신용하는 까닭에 한 10년만 더 있으면, 사실은 이거는 그냥 말로 장난치는 거죠. 10년만 더 있으면 장사를 시켜줄, 그렇게 얘기도 안 했어. 그냥 장사를 시켜줄 눈치거든요. 일본인에게 충성을 하겠다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 조선인 중에 이게 어리석은 새끼 아닙니까 이거. 아예 그렇거든. 난 그것을 미천 삼아가지고 30년까지, 난 딱 61살 환갑살까지만 장사해서 아이 10만 원을 모을 거예요. 10만 원이면 부자로서도 천석군이 떵떵거리고 살지 않겠어요? 우리 집 주인이 한 말도 있고 하니까 나는 일본인하고 장가를 들 거예요. 다이쇼가 다 얌전한 자리를 골라 중매를 써준다고 했어요. 내 지인이 일본인이야. 일본 여자 참 좋아요. 나는 조선 여자는 거저줘도 싫어요. 구식 여자, 그러니까 그 조선의 구식 여자는 얌전해도 무식하고 내 지인하고 교제하는데도 안 됐고, 그러니까 일본인하고 말도 못하고, 아이고 조선인 신식 여자는 글이나도 좀 알못되는 게 아주 건방져가지고 못쓰고, 아예 도무지 조선 여자는 신식이고 구식이고 다 마음에 안 들어요.
일본 여자 참 좋죠. 인물은 예쁘겠다, 얌전하겠다, 상냥하겠다, 지식이 있어서 건방지지 않겠다. 아이 좀이나 좋아. 그래서 이게 다 풍자한 거예요. 이게 사실 일본인을 이렇게 좋아하고 그러면 안 되니까 일제강점기에. 그리고 내지 여자한테 장가드는 게 아니라 이름도 창씨도 개명해서 내지인 이름으로 갈고, 집도 일본식 집에 살고, 옷도 일본 옷 입고, 밥도 일본식으로 먹고, 아이들도 내 자식들도 일본 이름 짓고 일본인 학교에 보낼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내지인 학교라야 조선 학교는 너절해서 아이들 버려놓긴 하지요. 그리고 나도 조선말을 더 얻어치우고 국어, 여기서 국어는 일본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 조선어가 아니라. 이렇게 다 생활법식부터 내지인으로 해야 돈도 내지인처럼 모으거든요. 사람이란 건 누구를 막론하고 아첨하는 것처럼 더러운 게 없다. 그러면서 이제 아저씨가 네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삼촌이. 아첨이요? 저 위로 제와 밑으로 거린 그 위에 사람, 아예 우선 지금 이 제도 세상 말이다. 제 가끔 분수대로 살아가는 거 있어. 제 개성을 속여가면까지 생활하는 것처럼 아첨하는 것처럼 더러운 것이 없고, 그런 사람 가운데 가려는 사람이 없다. 사람이라는 거 밥 두 그릇, 아니 하필 한 그릇보다 더 배부른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밥 한 그릇 정도만 먹을 수 있는 세상인데 아첨하며 살 거 있냐? 그게 무슨 뜻인데요? 난 어리석어도 이게 못 알아들어. 네가 일본인 여자하고 결혼해서 성까지 갈고 생활법도를 일본하겠다는 건 말이다. 그거 좋잖아요. 그건 말이다. 아이 진짜로 교양이나 어딘지에서 나온 거라면 모를 일이지만 그것도 아니고, 네가 그런다는 건 그냥 돈만 벌 듯 있는 것 같다. 다른 뜻이라뇨? 네 주인 비위 맞추고 이익 비위 맞추고. 아이 그 좋죠. 아이 주인 신용받고 내 지인하고 사이좋게 지내야지. 그래야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너 친일행위 하는 거잖아 임마 라는 거지. 아저씨도 아유 이 세상 물정 모르시나 봐요. 아저씨 나보다 나이도 많고 대학 공부했으면서 일찌감치 고생살이한 나보다 세상 물정 모르십니다. 얼마나 그러니까 어리석은 아이가 대학 나온 아저씨한테 어리석다고 하니까 반어죠 사실. 어? 너 방금 세상 물정이라 그랬지? 네. 앞길 트였다 그랬지? 네. 10만 원 모은다 그랬지? 네. 네가 말하는 세상하고 내가 말하는 세상하고 다르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가 얘기하는 세상은 돈 많이 버는 그런 친일적인 세상인 거고, 아저씨가 말하는 세상은 이제 사회적인 모순이 있으니 우리가 이제 독립운동도 하고 이제 사회주의 운동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거지. 세상 물정은 그런 게 아니다. 아이 사람이야 제 아무리 날고 뛰어도 이 세상에 형적 없이 그냥 세차게 쭉 흘러가는 힘, 말하자면 그게 세상 물정인데, 결국 그것이 지배하에 그걸 따라가지 별 수 없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계획이나 기회를 억지로 만들어 놓고 결과가 내 뜻대로 안 된단 말이다 라는 작품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이제 수능 특강 갈래복합 제일 마지막 작품 우리 동네 황씨 오겠습니다. 이게 똑같아요. 이것도 반어법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반어란다. 그 우리 동네 황씨를 풍자하는 거거든. 이게 이문구에 우리 동네라는 소설이 있는데 거기 우리 동네 이씨, 우리 동네 김씨, 우리 동네 황씨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우리 동네 황씨인데 풍자하는 작품입니다. 이거의 이제 메인 이야기는 이제 변해가는 농촌의 공동체의 모습인데, 황씨가 되게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이제 수재민 물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반상회에서 집집마다 좀 우리 좀 돈을 내서 도와주자. 600원 이상 내서 좀 도와주자. 그래서 이제 구재민을 위해서 돈을 좀 걷자. 황씨가 돈도 미친 씨 560원만 내고 구호품으로 지가 입던 빤스를 내 이 새끼가. 되게 좀 약간 해학적이죠. 풍자적이지. 그래 놓고는 마을 사람들 막 비판을 막 갖는 그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농촌 우리 공동체적으로 같이 살아야 되는데 황씨 같은 이기적인 사람이 막 늘어나고 있잖아.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날 반상에 안양시흥 지역의 수재민 의원금을 각출을 위한 토의에 중요한 한 건이 있다. 서울물 먹고 했으니 눈치쯤 누구보다 어림에서야 황씨다. 그러니까 황씨가 보니까 서울물을 먹어서 서울에 좀 살다 왔나 봐. 그러나 황씨가 성수기가 되어 갑채기 전에 마을 공동으로 김장에 쓸 소금도 사고 젓갈도 사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지금 말을 돌리려고 하는 거야. 반상회에서. 이 토의가 중요한데 그거 아니고 그냥 소금을 빨리 사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하며 재배불리 소리만 짓거렸던 것이다. 빈말로 해야 우리 동네 한편 생각하면 가을에 주기로 하고 갑이 속기 전에 어엽에다가 거간을 넣어가지고 흙직하게 떼어다가 나누자는 소리 한마디만 섞어도 그렇게 밉살맞게 여겨지지 않았을지 모른다.
아 근데 이재민 구호품을 집집마다 쌀 2대 돈 600원 이상 그리고 입던 옷까지 간장 된장 고추장 따라 써서 걸정을 본 뒤에도 황 씨는 사이 속이 쑥 들여다보이는 소리만 씹으렀던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협에다가 소금이나 황새기젓을 사면은 황 씨가 그래도 좀 내가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 황새기젓을 그러니까 황 씨가 주도해서 이게 공구를 할 때 자기가 해서 하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되게 다 땡겨 먹거든. 질 나쁜 젓갈 사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좋을 일만 자꾸 얘기하니까 이제 사람 화가 난 거지. 반상의 이튿날 어머니 회장 장근 어머니와 부녀 회장 구충의 아내가 간장 된장 고추장 5가지를 거들어가는 김에 리어카를 세워갖고 이장과 새마을 지도자 반장은 경험을 빌려 쌀을 거들어가는데 그 쌀이 무거우니까 두 팀으로 나눈 거야. 이제 간장을 거들어갈 부녀 회장 그리고 쌀을 거들어갈 이장 이렇게 나눠서 가는데 대의 TV를 통해 수재민의 딱한 꼴을 본 대로 반상의 결혼을 식도해서 어느 집을 가도 군소리 안 하고 웃는 낙으로 이제 막 간장도 주고 하는 거야. 하지만 리어카를 달고 나섰던 아낙네들은 황씨네 집에 이르러서 한바탕 실랑이를 벌이지 않을 수 없었다. 김씨가 리어카를 끌고 밭으로 들어가는데 황씨 앞마당에 자두 한 소쿠리 따가지고 자두수를 담그는 중이었다. 김씨는 황씨가 내외하자는 게 아니라 반찬 추려면 아낙네들이 소관이니까 그래서 일부러 그냥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있었다. 아이 충성 아내하고 창근 어미가 울타리 들어가는 김에 마당 귀퉁이에 대추나무 그늘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그런데 들어갔으면 빨리 간장이나 한약푼하고 옷까지나 좀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담배 한 대를 다 필도록 꽁거 먹는 소식으로 황신의 집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안 나오는 거야. 아니 김씨는 논도 봐야 되고 그루터도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일도 해야 자기 일도 해야 되는데 아니 왜 늑자인가 싶어가지고 아이고 챙금니 매주수 장다리요 왜 이렇게 꼼지락거려요 사투리를 이제 쓰고 있고요. 이문구 소설엔 사투리가 많은데 재밌어요. 와 이렇게 꼼지락거려요 소리를 지르니 아니 수재민들은 빤스도 아닌단 말이요 하고 황씨의 거친 목소리가 툭 튀어나왔다. 이윽고 아니 돈은 이따 쌀 거는 사람들이 오면 그리 주시오 난 책임질 수 없으니까 하고 돈은 내는 거로 창근어미가 도로 무르는 소리 황씨가 못마땅한 언어로 아니 메뚜기 맛봐 메뚜기 이마만한 동네 이재민 구호문자를 한 번에 가져가지 왜 패를 가른단 말이오. 오는 사람 성가시기 귀찮아 죽겠구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 아줌마가 얘가 돈을 내는데 안 받는 거야. 짜증난 거야. 600원 이상 내기로 했으면서 560원 내니까 누구는 할 일 없어 이러고 댕긴다오 어차피 올 테니까 그리 줘요. 충성하는 황에게 말리지 않으려고 했다. 이따 만 거는 쓰나 탄 거는 쓰나 밀기는 일반이랍니다. 의득하는 사람들이 찬밥도 엄바 가를 읽었소. 이 동네 아줌마들은 왜 이렇게 까탈스러워. 황씨가 비아냥거리는 얘기한 거야. 되게 이기적인 새끼야. 의득하다니 충씨 안 사람이 부르는 소리에 창근어미가 복창 터져서 소리를 곁밭대로 들었다. 춘자 아버지도 우리 시방 춘자 아버지가 그러니까 춘자 아버지는 황씨 입던 빤스 들어왔단 말이오. 아니 그 수재민들 옷 좀 주라고 하니까 입던 팬티를 준단 말이야. 히치히치하고 날금날금한 빤스 장수가 보면 불쌍해서 하나 그저 주게 걸레 같은 걸 그냥 팔랑거리며 왔단 말이오. 세상에 뭔 밀어보건대 이재민 구호물자를 쓰고 황씨가 입던 팬티를 내놓은 모양이다. 김은 구경만 하고 있어도 아니요 그렇다고 남의 집 들어가서 사내 옆에 애들끼리 남남끼리 하는 팬티 넣고 가져가니 아닌 옆에서 하는 것도 아닌 듯하여 어쩌지 못하고 있었다. 황씨가 말했다. 챙근 없니는 말을 귀로 듣고 안 듣소. 수재민이라고 그냥 바지만 입는 법이 어딨소. 그렇다고 한 사람들이 있거니 라고 끓이려 추렴해든 양식 팔아다가 팬티 사입겠소. 다 나도 생각이 있어 내놓은 건데 나를 트집자고. 그러니까 핑계야 이 새끼 미친 팬티를 내놓고. 그냥 말에 도장 없다고 찍지 마쇼. 이게 왜 흔한 거요. 남대문에서 산 팬티는 3년 입어도 새 냄새 나요. 공중에 넘사스럽기를 이의 삼지 말고 얼른 딴 데나 가보쇼. 두 여자는 입이 모자랐는지 말을 대지 못했는지 잠잠했지만 그냥 두면 나중에 별말 못할 소리가 없는 게 같았다. 김이 말했다. 챙근어비 그냥 이제간에 하쇼. 저기 있는 사람하고 그냥 저기 했으니 말이지. 나중에 저기 하는 수 있으니 그냥 주는 대로 받아오셔. 그러니까 괜히 황씨랑 말하면 짜증나니까 말 그만하고 나오쇼 해서 그 말을 해서 창근어미가 말했다. 남대문이고 앞대문이고 언어 유의 한번 말장난 되게 많아. 근데 여기서 말에 도장이 없다고 그냥 입방아 찍지 마셔. 도장 찍는다 그러잖아. 수재민 고생 걱정하는 사람 팔도광산에 춘자 아버지뿐이요 확실해 우리 동네 꽃동네요. 이거 황씨를 비판하는 거지 풍자하는 거지. 진짜 꽃동네 아니지. 이거 반어법이지.
황씨 그냥 아주 꼬똥대요. 다 이렇게 얘기해 불고 오는 건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마을에 가니까 팬티를 깃발처럼 걸어놔. 그래서 이제 이기적인 사람을 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갈래복합 마무리입니다.